그래서 어쩌면 이 고비를 넘기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류가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한 분야에 정점을 찍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들의 특별한 학습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름만 돼도 그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 해내려면 분명히 타고난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장기간의 트레이닝 기간이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기꺼이 거쳐서 한 분야의 탑을 찍은 사람을 우리는 마스터라고 불러주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마스터를 찾아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숙달한다는 것은 지루하기도 하고 현대인들은 이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고비를 넘기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류가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분야의 인류가 될 수 있고 또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책 인류의 조건을 참고해서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가장 먼저 동경할 사람을 찾는 것을 강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멋있어서 닮고 싶었던 경험, 또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졌던 경험.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하는 모습이 멋있는 상사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 무언가를 시켜도 프로페셔널하게 해내는 모습에 반한 적이 있을 것이며 그 모습을 닮고 싶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지는 동기를 얻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그런 동경의 대상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직장 생활이 또는 인생이 따분하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을 잘하게 될 확률도 낮아지겠죠. 그렇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리스크까지 감당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자신이 지켜봐왔던 어떤 사업가의 모습을 보고 시작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들의 모습이 매력 있었거나 또는 그들이 만들어낸 서비스가, 제품이 좋아 보여서, 또는 그들의 라이프를 동경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숙달하는 그 시작과 과정, 그 끝에는 동경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동경하게 되면 시작하고 싶고 닮고 싶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달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한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는 세 가지 힘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이죠. 이 세 가지 힘만 알고 있으면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첫 번째, 훔치는 힘. 우선 훔친다라는 표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아이디어나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 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교육 방식은 무엇인가요? 교육자 한 명이 다수에게 가르침을 전수하는 방식이죠. 이 방법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을 키우는 교육 현장에서는 절대로 이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죠. 진짜 장인을 키우는 교육 현장, 여기에서는 어떤 교육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방입니다. 이 방식은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어요. 따라서 초보자들은 장인이나 선배들의 행동을 어깨너머로 관찰하면서 본인 스스로 터득해야만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훔치는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을 잘 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편해요. 실력자 중에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잘하는데 말로 설명하는 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말보다는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 그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노하우와 기술이 바로 암묵지입니다. 반대로 기술 이름을 덧붙이면서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로 형식화해 놓은 것을 형식지라고 보시면 돼요. 백종원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은 말주변이 수려하기 때문에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 즉 암묵지를 말이나 문자 형태인 형식지로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데 굉장히 능통하죠. 즉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들을 캐치해서 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형식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피드백이 있어야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힘이 이 두 번째 힘, 바로 추진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할 때 더 과감해지고 실행력도 높아지는 경험 말이죠. 추진력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해요. 각자가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모여서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리해놓은 내용을 실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능력을 다른 동료들이 찾아주기도 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상호작용은 서로의 지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반드시 장인뿐만 아니라 동료의 암묵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인류들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실습으로써 체화하고 이 체화한 내용을 공유하며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묵지를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약하는 힘이죠. 그렇다면 요약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핵심만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고 해서 무작정 쳐내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것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핵심과 연결시켜서 버려지는 요소에서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요약이라고 다카시는 강조해요. 결국 이 요약력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는 능력인 셈이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컨텐츠는 교육이나 자기개발에 가깝기 때문에 화려한 효과와 전환보다는 스크립트와 메시지 그리고 전해지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로 오디오북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BGM이나 마이크 음질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화려한 편집 효과나 화질 그리고 재미나 웃음에 집중해보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테지만 말이죠. 하지만 결국 아재 개그가 되었을 뿐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것은 동기부여학과 채널의 핵심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저도 개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개그맨들처럼 재밌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는 영화 채널처럼 화려하게 편집하는 것을 동경하던 때도 있었지만 제가 잘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구독자님들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기본기에 충실하기로 결정했어요. 즉 지금은 BGM과 마이크 음질 그리고 스크립트와 메시지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저의 복잡한 머리는 정리되었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핵심을 추출하는 능력, 이것을 저는 요약하는 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약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이토 다카시는 바로 행동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런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책에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이 정도만 알면 책의 80%를 파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나름의 구체적인 목표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두시면 목표가 마치 자석처럼 작동하면서 책을 읽는 동안 목표와 관련된 정보만 끌어당겨지면서 빠르게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서를 하다 보면 두꺼운 책을 읽을 때도 부담 없이 목차와 제목 위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챕터에 가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올 수도 있게 됩니다. 즉 효율적인 독서 능력과 함께 요약하는 힘까지 기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완성된다고 해서 우리가 숙달의 경지까지는 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카시는 이 과정에서 인류들의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 삶의 태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세시대에 나무 타기의 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달인은 한 사내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를 꺾어오게 시켰던 것이죠. 그 사내는 결국 나무의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나무 타기의 달인이 그 사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자 그제서야 조심하라며 주의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위험한 상황에서는 별 다른 말씀도 안 하시다가 뛰어내려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높이까지 내려와서야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러자 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굳이 주의를 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주의합니다. 실수라는 것은요,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저지르게 되기 마련이죠. 즉 인류들은 아무리 상황이 유리하더라도 잠시 방심하거나 한눈을 파는 그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마의 달인이 있었어요. 그는 말을 마구간에서 끌고 나올 때부터 말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두 다리를 앞으로 모아서 문턱을 뛰어넘으면 이 말은 힘이 너무 넘쳐서 사나운 녀석이구만 하면서 다른 말로 옮겼다 시합을 나갔던 것이죠. 반대로 말의 다리가 문턱에 닿으면 이 말은 너무 둔해서 사고를 낼 말이구만 하면서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초보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말에 타서 경기에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달인은 아주 사소한 점에서도 실패의 징조를 감지하고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숙달의 경지에 오른 인류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매우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백종원 대표도 대단하지만 최연소 미쉐린 3스타 셰프가 아주 디테일하게 소금 간까지 날카롭게 심사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곤 했습니다. 그리고 달인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책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인류들의 특별한 학습법 그리고 마인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 나태해진 저의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히든 리치스, 도서 번역, 그리고 책 쓰는 활동까지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치는 순간이 잦아졌고 그 순간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끝내면 안 될까?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죠. 이런 악마의 속삭임이 있던 찰나였는데 참 타이밍이 좋게도 필름 출판사에서 이 책을 제안해 주셨고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해보자, 멋지게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한 번 더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업계든 최고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현재 분야에서 멋있게 정상에 위치하시고 또 그에 맞는 대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